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싱 부항이에요.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PPT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지금부터 PPT의 A부터 Z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팔로 피싱. 오늘 시간에는 PPT를 만들기 전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둬야 될 기본 설정부터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PPT를 한번 켜볼까요? PPT를 처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설정을 처음부터 잘 해둬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동 저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PPT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다 날라갔구나. 내 인생은 망했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 PPT를 만들기 시작할 때 자동 저장부터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동 저장 방법은 맨 왼쪽에 자동 저장 버튼을 켜주고 아래 파일을 클릭하면 옵션이 뜹니다. 이 옵션을 눌러주세요. 네, 누르면 이렇게 PPT 옵션이라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저장 탭이 있어요. 네, 저장을 누르면 여기 저장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5분을 추천해요. 여기 제 손가락 보이시죠? 5분으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로 글꼴 지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여기 아까 자동 저장, 복구 저장 간격 설정한 창 있죠? 여기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꼴로 PPT 발표를 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실행 취소 횟수 지정이에요. 왼쪽에 보면 여기 아까 우리 저장했던 부분 있죠? 여기 왼쪽 탭을 보면 고급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행 취소 최대 횟수란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몇 번이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컨트롤 Z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최대 150번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원하시는 부분만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Z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최대로 설정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PPT 만들 준비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PPT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만들려는 PPT 혹시 왜 만드시나요? 여러분이 PPT를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PPT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PPT를 만드는 이유 바로 교수님이 발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발표 PPT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우리 발표에 점수를 주시는 교수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학생이지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발표 PPT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교수님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PPT를 한번 봐주세요. 스티브 잡스의 PPT는 사진과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들어있는 PPT예요. 대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은 스티브 잡스가 발표 중에 말로 다 해준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도 편하죠? 오른쪽 PPT는 발표할 때나 아니면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이런 PPT를 많이 사용해요. 발표자의 설명이 없이도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잡스가 아니니까 이쪽에 PPT 형식을 가져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제목 페이지를 설정해야겠죠? 그럼 우리 한번 제목을 디자인해 볼까요? 파워포인트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제목 자리가 있죠? 제목 자리에 제목을 쓰고 제목을 굳이 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랗게 넣기 싫으신 분들 있죠? 왼쪽 정렬로 크게 써주거나
비나면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배치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비나면에 만들어요. 아니면 다른 사진과 함께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크게 써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수업 내용에 따로 소제목 PPT 슬라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제목 슬라이드를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은 당연히 목차겠죠? 여러분이 팀플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목차를 잘 만드는 거예요. 이 목차를 잘 만들어두면 뒤에 PPT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답니다. 목차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제목 설정할 때 레이아웃 기억나시죠? 여기 옆부분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칸만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칸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PPT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칸이 없는 부분이 훨씬 더 편해서 빈 슬라이드에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이벤트 경영 분석 수업에 문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PPT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마케팅은 무엇인가? 문화 마케팅의 역사, 마케팅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 목차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정할수록 PPT가 쉬워진다고 했었죠?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나누는 게 스티브 잡스가 쓰던 PPT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발표 수업을 위한 PPT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세하게 나눠서 이런 소제목 아래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부제목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주는 게 나중에 PPT를 구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목과 목차까지 정했으니까 본격적으로 PPT를 건드려 볼까요? 팀플 할 때 백지 PPT 만들어 오라고 해서 당황하신 적 있죠? 백지 PPT가 도대체 뭘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백지 PPT란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각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과 자료들이 들어갈 것인지를 러프하게 던져두는 것을 말해요. 목차를 정했으니까 이제 각 목차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슬라이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PPT를 만들 때 백지 PPT가 8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지 PPT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1단계 아니에요? 이건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3이에요. 백지 PPT 만들기 1단계. 바로 슬라이드 쳐내기예요.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레이아웃과 디자인 상관없이 텍스트로만 빠르게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새 슬라이드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비나면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우선은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소제목과 함께 각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과 그래프, 이미지, 텍스트 등을 넣을지 빠르게 쳐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나 표를 넣고 싶으면 찾아서 넣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만 내용을 써놓는 게 나중에 한꺼번에 PPT에 이미지를 넣을 때 편리하답니다. 텍스트 박스를 옮기다 보면 중간에 선이 생기잖아요. 이 가운데 선은 중간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각 슬라이드에 넣을 내용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지 PPT 만들기 2단계 빠밤! 각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채워 넣어주는 건데요. 만약 팀플이라면 자료조사를 맡은 팀원에게 자료를 꼭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약속한 시간에 안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일러주세요.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어. 저는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이제 내용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지로 받았는데요.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삽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클릭하면 그림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참 쉽죠? 그리고 이렇게 삽입했으면 뭔가 느낌이 뒤죽박죽하죠? 그럴 땐 이렇게 정렬 도구를 사용해서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도형! 내가 도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림 옆쪽으로 바로 도형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모양의 도형을 선택해서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면 위쪽에 창이 바뀌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도 바꾸고 색을 채우거나 빼거나 아니면 윤곽선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도형에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화살표, 말풍선 모양도 다양하게 있으니 한 번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추천! 이제 여기에 도표를 넣을 건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를 활용해 볼 거예요. 스마트 아트는 도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형식을 미리 정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표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필요한 건 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발표 못하죠. 마지막 단계! 빠밤! 레이아웃! 발표에 필요한 자료들을 넣었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미지나 도형, 텍스트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이때 위치를 정하면서 정렬이나 글자 크기, 글꼴, 줄 간격 등을 조절해 보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이제 PPT에 디자인을 하기로 한 팀원이 있으면 넘겨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해야겠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PPT의 신 부항이죠. 사실 디자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미적 감각과 보는 사람의 가독성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누구라고요? PPT의 신 부항이. 나만 믿고 따라와 방. 팔로미.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 위쪽에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PPT가 제공하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디자인들을 클릭해보면 알아서 모든 슬라이드가 그 디자인에 맞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살짝씩 자기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수정해도 발표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발표 PPT 만들기 A에서 Z까지 전체적으로 쓱 훑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좋았죠? 좋았다고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PPT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러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꼭 반드시 기필코 다시 봐요 우리. 알겠죠? 안녕. 부항부항 안녕. PPT 때문에 밤새지 말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였죠? 알려줄게요. 피디님 되게 잘하시네요. 우리가 할 수 있죠. 팔로미. 도대체 뭐? 빠밤. 네, 엄마요. 네, 엄마요. 죄송해요.